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때 수용자 교정실에 수용하는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은 소년교도소에 19세 미만의 소용자를 수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용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지 19세가 되는 경우에 본인 신청, 직권이죠. 이거 신청주의가 아니에요. 답은 1번.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걸 원칙이지만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서로 공범자를 떼어낼 때는 교도소에 미결수에 수용할 수 있죠. 수용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거죠. 밥하기 위해서 예외가 있다고 했죠. 수용자는 독고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살할까봐. 그렇죠. 부족 생명교화잖아. 그럴 수 있다. 14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사용학자는 기결 수용자인 교도소에만. 이거는 뭐예요? 교도소에도 있을 수 있고 구치소에도 있을 수 있죠. 작업을 하는 애들, 작업 안 하는 애들. 범죄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유만으로 미결 수용자를 교수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틀렸고. 수용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 교화, 작업을 위해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능하죠. 오케이.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수용자 암과 같은 불치병. 소장의 수용 거부할 수 있고 틀렸죠. 감염병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감염병. 불치병이 아니라 감염병.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입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는데 다만 휴무인이 연속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예외로 한다. 2번 소장은 신입자 거실에 수용되는 사람의 교활에서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입자 거실은 작업을 못하죠. 끝. 3번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수용자에서 신입자를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소장한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 의료, 휴대폰에 대한 지체 없이 검사해야 되죠. 16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입자 수용 절차에 대한 옳지 않은 것. 1번 소장한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의 신입자의 신체, 의료, 휴대폰을 직접 검사하게 시켜야 돼요. 제가 직접 하진 않아요.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하다 3일 이내 합니다. 휴무일이 연속되는 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장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해서는 신입자에서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당일 날부터예요. 좀 함정 문제죠. 다음 날부터. 3번. 소장한 신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 수수형 세 가지 수용 기록부, 이거 생기부랑 똑같은 수용자 명부는 출석부, 형기 종료부는 나가는 날짜가 기록된 것이죠. 1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간이 입소 절차. 즉 항문 검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항문 검사를 안 하는 경우는 일반 체포 상태가 되고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때는 항문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럼 발부라는 단어를 찍으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답은 3번이네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용자는 독고 수용하나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데는 혼고 수용할 수 있다. 맞죠? 취사 작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정사에서 수용 부치로 밥하러 갈 수 있죠. 교정실의 장은 신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을 할 수 없다. 전염병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강제로 할 수가 있어요. 답은 3번. 전염병도니까. 수용자는 생명 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교정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피해서 혼거실이나 교육실,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장소에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증거인멸, 안전,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자리 지정. 이것도 자리 지정 지문도 자주 나오죠. 19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법률 시행상 수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홍고 수용은 몇 명 이상? 3명 이상이죠. 다만 요양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한다. 처우상 독고 수용이나 주간이나 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틀렸죠. 주간에만 공동생활하고 야간과 휴업일에만 독고 수용하는 거예요. 틀렸고. 그 다음에 개호상 독고는 생명의 신체 보호, 교정실의 안전과 질서에서 실외운동 목욕 시에는 예외가 되죠. 그렇죠? 이때는 내내 하지만 이건 예외하는 거죠.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용자 미결과 기결, 여성과 남성 수용자 그래서 좌석 접촉하지 못하게 좌석만 분리한다 그랬죠. 답은 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법은 군에서만 아니죠. 관리하는 범인에서 치료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적용될 수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교정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 위탁할 수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전부 또는 일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 위탁할 수 있죠. 네, 틀렸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시찰. 변호인은 시찰을 못하고 판검사만 직무상 필요할 때 시찰하죠. 4번 신설하는 교정소는 500명 이내. 림비 현상 때문에 늘릴 수도 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미성년자의 보호시설의 수용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 5년이 되면 가석방. 성인하고 다르죠. 보호처를 받아 소년의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해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 받으면 형부터 합니다. 형 먼저죠. 답은 2번. 소년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성년자가 특히 필요한 이유는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수용. 신청 없어도 장기 6년, 단기 3년의 부정경험 소년은 단기 3분의 1이 가석방 대상자니까 1년이죠. 네, 단기 3분의 1이니까.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의 호송 규정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발송 관서는 보내는 관서예요. 미리 수송 관서, 받는 관서에 대해서 성명 발송일 시 기다리니까 통지한다.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소송비용은 보내는 관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피호송의 열차, 선박, 항공기 단 사망 시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 거기 중간에 나온 교도소와 교도사의 호송은 모든 그 밖의 호송 모두는 틀리죠. 그래서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이나 구치소나 이런 것들은 보통 그 교도관이 하고 나머지는 사법경찰 관리가 합니다. 경찰이. 되죠? 4번. 네, 23번 보겠습니다. 수용자의 호송 규정에 호송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피호송자 도주할 때는 받는 관서가 아니라 호송관서로 도로 가져가야 돼요. 물건을. 호송관서 백. 답은 호송관서에 보내는 관서, 즉 발송관서가 호송관서에 있어요. 발송관서에다 도로 보냅니다. 일단 받는 관서에 받는 건 아니에요. 답은 1번. 교도소 및 구치소 및 지소관의 호송은 교도관. 송치 중에 영치금품의 호송에 탁송할 때는 호송관서, 보내는 관서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발송관서, 즉 택배를 보낸 관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호송관의 여비나 표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에서 보내는 관서에 부담하되 중간에 아프거나 숙식하게 되면 그 지역의 교도소나 경찰에 부담한다. 맞아요. 2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점을 옳은 것은 법무부 장관은 이송 승에 관한 2대죠. 2대. 대통령령입니다. 위임할 수 있다. 1번 틀렸고요. 대통령령.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소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 건강상 감당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받는 소장, 이송받을 소장한테 안양에서 수원이면 못 간다고 전해라 얘기해줘야 되겠죠? 네. 3번.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법무장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에서 이송할 수 있다. 맞죠? 네. 4번. 이송 중에 징벌 대상이 하거나 다른 교정소에서 징벌 산설이 발각돼서 광주에서 전주로 가면 전주에서 하는 거죠. 이송받은 인수한 소장입니다. 네. 지방교정청장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방교정청장의 이송 승인권에 따라 수용자 이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를 옳지 않은 것은 교정소 공사 등으로 일소 부족,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불균형, 뚜렷한 불균형 인원이. 그 다음에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안질기죠. 안질기냐, 긴급이 되게 중요해요. 안질기. 4번이 틀렸네요. 네. 다른 지방의 요청이란 말은 없어요. 부족, 불균형, 안질기. 이거 안전기관에서는 긴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26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소 A가 취한 조치로 타당한 것은 정치인 B가 신입자로 수용되면서 자신의 수감 중 가족에 알려줄 것을 원하였으나 교도소 A는 정치인 B에게 아첨을 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요청을 거부하고 가족 통제는 원칙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예외지만 기독교 신자이며 교도소 A의 동창인 수용자 C는 성경책을 소지하길 원하였으나 교도소 A는 지인에 대한 특혜처럼 비칠까봐 교화나 질서 유지에 문제 없음에도 성경책 소지를 제한하다. 지니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수용자 연예인 D가 교도소 외부 대형병원에 자신의 병으로 치료받기 원하였으나 교도소 A는 교도소장의 의무관으로부터 손해 치료가 이건 재량이죠. 그래서 외부 치료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외부 치료를 거부하였다. 답은 3번입니다. 교도소 A는 금고용에 선고받고 복역적인 기업인 E가 교도 작업에 하지 않는 것을 특혜라고 비칠까봐 기업인 E가 거부함에도 교도 작업을 부과했다. 틀렸죠. 금고용은 본인 신청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묶인 것은 소장은 저수조 및 급수시설 1년에 6개월이죠. 6개월에 한 번. 틀렸죠. 그럼 기억번은 무조건 틀린 답이 돼야 돼요. 기억번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1번밖에 안 날아가네요. 수용자 위독한 경우에 사실 가족이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네요. 교정시설의 수용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의 응급을 위한 응급처치 당연히 가능하겠죠. 니은 디귿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개 다 되네요.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가 교상 독고 수용 1년에 1회 틀렸죠.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죠. 노인까지 틀렸네요. 그럼 답은 몇 번? 요거는 3번이 되겠네요. 3번. 네. 됐어요. 소장은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나 입원 중인 사람들은 즉시 보고해야 되죠. 보고해야 돼요. 네. 입원은 무조건 보고해야 돼요. 치료는 보고 안 하지만 왔다 갔다 다 보고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28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장은 수용자 감염에 걸렸다 인정되면은 즉시예요. 즉시고요. 의심되면 뭐야? 일주일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 교상 독거 수용자, 노인 수용자에서 6개월에 한 번 건강검진.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교정소장은 재활에 한 전문적인 치료는 의료진을 노력해야 돼요. 노력. 장비는 비싸니까.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나 입원 중일 때는 법무장한테 보고한다 그랬죠? 예. 29번 교도관 직무규칙상 교정직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를 부를 때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번만 부르죠. 수번. 예외적으로 뭡니까? 교화를 위거나 안정을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답은 1번.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구금목적 해치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고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그 상대의 행동, 대안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해당 수용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 엄지. 오른손 엄지가 잘렸거나 무상했을 때는 다른 손가락을 찍되 다른 손가락을 표시해야 되죠. 30번 보겠습니다. 교도관 직무규칙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장한 교도관은 매주 1회, 소월이죠. 김소월. 소화기는 매월 1회죠. 네, 틀렸고. 당직 간부란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교정직 교도관은 소장이 지명이죠. 소장이 지명해야 돼요. 틀렸네요. 보안과의 보안 업무를 그래서 보안과의 보좌하고 휠과역에는 소장을 대리한 여기까지는 맞아요. 3번 교정직 교도관은 수용자를 교정을 받게 호송하는 때는 미리 호송 계획서를 짜서 상관한테 보고 3번 맞고요. 전문 근무자는 수용자의 취침부터 기상까지 그렇죠. 취기나 이때는 보안과장이 없죠. 당직 근무가 있어요. 당직 간부가 있어요. 당근이죠. 당근이 여다듣게 허가 없이는 안 되죠. 당근 허가 없이.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관 직무규칙상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수용자의 학력 신장의 교육과정 개발계에서 소장의 보고 소장의 지시. 수용자의 기후 등에 해당하고 기후 등 됩니다. 사회복귀니까 사회복귀. 수용자의 교정석 우수하고 재본 우려가 없는 가석방 요건 틀렸죠. 가석방은요. 이건 가석방은 분류심사 요원들이 처리해요. 분류심사 조심할 때 분류심사 담당자가 합니다. 가석방. 그렇죠. 밑에 보시면요. 네, 보세요. 거기 보시면 교도관 직무규칙에 보면 교정직 교도관의 사회복귀는 뭐예요? 서신, 종교, 교육 교화 프로그램, 기후와 사회복귀까지 하는데 가석방에 대한 것은 뭡니까? 가심위에서 하죠. 네, 분류심사. 분류심사는 성적을 주로 매기죠. 성적. 평가. 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좀 고난도 문제였죠. 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정직 교도관이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한 사연이 옳지 않은 것.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면담이죠. 면담은 뭐야? 면담할 때는 면상이야. 면담은 상관해야 되거든요. 면담 상관. 그래서 청원은 지체 없이 보고하고요. 상관 면담 답은이죠. 상관이 있어. 수용자의 공공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지체 없이 보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의 진정도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개호에 대한 내용은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1번 소장 교정 성적을 고려해서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올 때 모범 수술 같은 경우는 검사를 안 합니다. 금치 처분에 했을 때는 법원 또는 검찰청 출석하는 데는 계속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해서 30 시리즈는 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라든지 근로봉사라든지 작업장용 삭감
이 세 가지만 계속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계속되는 걸로 봅니다. 됐죠? 답은 2번. 교도관은 교정을 밖에서 수용자가 개원한 경우 팔목 등의 전자경부를 부착할 수 있다죠. 침대, 의자하고 침대는 뭐야? 중복이 안 되죠. 의자. 좌대는 뭐야? 중복이 안 되죠. 군대 좌대 중복 안 되듯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